예민수의 경제토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이 바이오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바이오는 이제 참 매력이 잠잠하다가 팍 한번 오르면 그죠? 네. 2, 3% 오르는 게 아니라 막 10%씩 20%씩 올라요. 그죠? 맞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뭐 바이오도 트럼프 정책의 악재 속에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바이오 투심이 좋아진 거는 왜 그래요? 우선은 바이오 투심이 좋아진 건 맞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좀 알만한 종목들 위주로 강해서 좀 다행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꾸준하게 제약바이오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했을 때 종목이 뭐 30개, 40개, 50개 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종목 10개에서 15개 정도만 매매를 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그 15개 위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고 이 15개 제외된 종목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코로나19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긍정적인 종목은 종목명까지 다 말하지만 부정적인 종목은 종목명을 말했을 때 이제 그렇죠.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종목명을 언급을 안 드려요.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클 수 있으니까. 사회적 파장이 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땡땡 생명과학 뭐 이런 종목들 근데 그 종목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 종목이 예전에 코로나19 신약 개발한다고 네. 이야기했던 종목인데 지금 코로나19 나온 지 6년이 넘었는데도 뭐 신약 개발에 대한 뉴스가 없어서 J로 시작하는 데죠. 맞습니다. 네네네네네. 박사님 역시 아시는군요. 네. 그래서 매매 관점 자신 있는 분들은 뭐 접근 가능하지만 권해드리지 않고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매크로 변수는 한 3월부터 나빠졌죠. 1월 달부터 3월까지는 뭐 기준금리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생물보안법 이런 뉴스도 있었지만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이제 좀 계류가 되면서 좀 지지부진했는데 갑자기 3월부터 4월 사이에 이제 원료 의약품 관련해서 관세를 부과했다고 했었고 지금 뭐 물가 지표나 이런 것도 봤을 때 그다음에 10년물 미국의 국채 10년물 장기 국채 선물 금리 이런 것도 이제 4.4% 이상 뭐 30년물 같은 경우는 5% 이상 올라갔고 그다음에 무디스, S&P, 피치로 될 수 있는 전 세계 글로벌 신용평가사 3사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성장 섹터에 대한 투심을 많이 좀 누그러뜨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개별 종목들이 그 악재를 이겨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뭐 대형주, 뭐 그다음에 뭐 CMO나 바이오시밀러, 뭐 면역항암제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 섹터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이제 원료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됐을 때 이런 약가가 다운이 되겠지만 그를 토대로도 그런 종목들 이겨낼 수 있다.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사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사도 되는데 뭘 살까요? 라고 했을 때는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는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해도 사실은 된다 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요 사실 그죠? 맞습니다. 굳이 뭐 나만 알고 있는 바이오에서 옛날처럼 뭐 10배 가고 그런 것도 사실 어렵지만 요즘 그죠? 네, 맞습니다. 10배 90% 떨어지는 게 많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형주 쪽으로만 쭉 해도 사실은 알테오젠도 말씀하시고 네네. 그죠? 쭉 하는데 그러면 주요 기업들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삼성바이오가 기업 분할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제약바이오 붐이라고 했을 네. 때는 2017년이 있었고 2019년, 2020년인데 지금 현재 2025년 기준으로 그때 기록했던 고점 부근으로 간 종목 사실 15개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 바이오리스고 우리가 대형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삼성 바이오리스나 셀트리온 두 종목을 보는데 제가 어느덧 알테오젠을 한 5달 연속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삼성 바이오리스랑 셀트리온에 알테오젠 붙이고 나중에 뭐 리가켄바이오라든가 뭐 유한양행, 한미약품 이런 식도 좀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 손 팀장님 저 이 종목 궁금한데 이 종목 알려주세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종목 위주로 공부를 해올 테니까 오늘은 그런 요청이 없어가지고 삼성 바이오리스, 셀트리온이 알테오젠만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 바이오리스 같은 경우는 저는 꾸준하게 이 CDMO 관련했을 때는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사업까지도 이제 확장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리스 인적 분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적 분할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투자분들께서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삼성 바이오리스에서 이 인적 분할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본업을 하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5년 안에 이제 상장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지켜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
뉴스 보신 분들 아실 거고 이 친절하게 그림으로도 해줬더라고요. 이제 삼성 바이오스가 있으면은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있는데 요게 이제 인적 분할되면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 지주사가 있고 그 아랫단에 이제 정말 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있는데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상장을 해버리면은 중복 상장한 것이 아니냐. 요 이 삼성 바이오스 원래 보유하면서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로 인적 분할돼서 주식을 받은 주주들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맞죠. 희석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입장에서는 5년 안에 상장을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반신반의합니다. 제가 그런 사례들을 다 통계를 안 내봤지만 보통은 못 참고 상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내가 만약에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차라리 박스권 지금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95만 원까지 갔다가 다행히 100만 원 회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상단은 이제 120만 원인데 내가 만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인적 분할 뉴스가 나왔을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제 100만 원에서 한 105만 원 좀 너프하게 잡겠습니다. 105만 원에서 95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한 다음에 이제 뭐 110만 원, 120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인적 분할 좀 이게 꺼려서 딴 거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굳이 뭐 삼성 바이오스 안 보셔도 제가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리가켄바이오라든가 유한양행, 뭐 오스코텍, 뭐 한미아포 이렇게 다양하게 종목을 말씀드리니까 이 삼성 바이오스는 저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안주는 충분히 많다. 그렇게 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얘기 나오면서 삼성 바이오보다도 오히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그죠? 예, 움직였고요. 오늘 뭐 삼성 바이오만 얘기해서 그런 관계사들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삼성 바이오 전략이셨고 셀트리온 얘기도 하셨는데 셀트리온은 뭐 별로 이슈나 존재감이나 뭐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뭐가 좀 목점이에요. 예.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제약 바이오 이야기를 하는데 삼성 바이오스랑 셀트리온을 이야기를 안 하면 반도체 이야기하면서 엔비디아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좀 유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 바이오스랑 비교를 해보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 폭은 삼성 바이오스가 퍼포먼스가 더 큽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스는 실적 폭이 있으면서 주가 퍼포먼스도 있었기 때문에 12개월 선행포가 55가 넘어가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12개월 선행포가 33이 안 되고 지금도 셀트리온을 검색을 해보면 이 셀트리온에서 만들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가 미국의 이제 보험 PBA를 통과를 하면서 미국의 유통을 뚫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PBM에 등재가 되는 것은 그렇죠. 예. 보험에 등재가 됐다는 것은 이 미국에서 팔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한 실적은 꾸준하게 나올 것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주주환원 정책을 꾸준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팩트 체크는 해야죠. 셀트리온이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 한 주당 0.04주니까 4%입니다. 근데 무상증자이지만 사실 주식 배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나의 주가가 보유하고 있는 평단가가 4% 할인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무상증자 진행하면 권리락되면서 4% 떨어지니까 어차피 똑같거든요. 이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수익률은 똑같은데 내가 이제 유통 주수가 좀 이제 늘어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에서 이 자사주 매입을 하기 때문에 유통 주수는 가만히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한 주의 가치는 커지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에서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추가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또 팩트라면은 셀트리온이 시가총액이 35조인데 35조인데 자사주 매입을 1,000억을 하면은 0.3%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매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셀트리온이 왜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도 하고 미국의 보험도 등재가 되면서 매출 잘 나오고 있고 12개월 선행포가 33인데 주가가 안 움직이냐라고 하는 것은 셀트리온의 잘못은 아닌데 이 셀트리온을 바라보고 있는 주주분들의 투심이 좀 안 좋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이제 금융주 봤을 때 자사주 매입한다고 했을 때 막 금융주도 막 10% 넘게 상승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기대감은 뭐냐면 주주환원 정책을 했고 이 업종의 특성상 주주환원 정책이 추가로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금융주들이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자사주 초과를 하는 것을 시가총액 대비해서 퍼센트를 때리면 0.5%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0.5% 이 주주환원 했는데 주가 10% 올라간다는 건 이 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뒤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당연히 매수 관점은 아니고 사도 되냐라고 했을 때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알테오젠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네. 알테오젠도 저는 제가 계산한 게 있고 네. 이제 뭐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도 참고를 하고 다른 데서 리포트를 참고했을 때 다른 거기에서는 이제 12개월 선행펄을 15 정도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계산기 이제 두들겼을 때는 이제 뭐 SC 제형 변경 해가지고 뭐 50% 떼고 그다음 경쟁자 소송 있지만 이겨낸 대로 가정했을 때 제가 저번 방송에서 제가 보는 12개월 선행펀은 한 35 정도 된다라고 하고 떠났는데 이번에 알테오젠이 뉴스가 나왔거든요. 알테오젠이 이제 계약금을 뭐 850억을 수령을 해가지고 이제 실적이 찍혔습니다. 실적이 찍히면서 이제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12개월 선행펀은 51 정도 나와요. 그럼 이거를 우리 구독자분들이 나한테 녹여야 됩니다. 12개월 선행퍼가 51인데 이게 고평가냐 저평가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고평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알테오젠 자체가 많이 오른 기업도 있고 지금 제가 그때 알테오젠 최초에 말씀드렸을 때가 39만 원이었는데 뭐 32만 원까지 가면서 그때 악플이 마구 달린 다음에 지금 34만 원, 35만 원 회복을 했으니까 제가 저번 방송에서는 39만 원에서 4만 원에서 분할 매수하셨으면 평단이 뭐 36만 원이 될 거다. 이거는 제 입장이고 제 이야기를 듣고 39만 원에 매수하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서는 아직도 한 마이너스 15% 정도 손실 중이지만 요런 알테오젠이 뭐 기술 수출 논의하고 있고 미국의 약가 정책에 대한 영향이 크게 없을 거다. 그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봤을 때 약가 인하를 통해서 알테오젠이 가져갈 수 있는 실적에 대해서 훼손폭은 13% 정도로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산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역산하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알테오젠을 내가 12개월 선행펄을 50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알테오젠이 가져갈 수 있는 실적이 13% 깎이면은 50에다가 1점 이제 플러스 113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퍼가 50이 아니고 63인 거죠. 그럼 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알테오젠이 12개월 선행퍼가 63이 고평가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고평가다라고 판단하신 분은 매수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봤을 때 이 두 가지 뉴스가 나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돌아섰기 때문에 매수를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뭐 목표가를 그 리포트에 보면 75만 원 적으셨던데 저는 투자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39만 원부터 5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5만 32만 떨어지면은 적금 넣듯이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39만 원, 40만 원 잣대 40만 원 돌파할 때는 분할 매도하고 그때는 뭐 제 뷰가 달라지면은 또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알테오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셀트리온 35조 시총이 삼성바이오가 73조네 2배 차이가 납니다. 예전에 셀트리온이 시총이 더 컸죠, 그죠? 삼성바이오가 아마 셀트리온이 그때 물론 지금 합병도 하고 그랬지만 한 40조 됐으면 삼성바이오가 한 20조에서 올라가 30조 되고 뭐 역전된다 이런 뉴스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삼바가 시총이 셀트리온의 2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자본력, 그죠? 네. 체력, 뭐 캐파가 크잖아요, 삼성은 그죠? 그다음에 미래를 보는 어떤 눈 이런 게 차이를 가져오는 것 같고요. 알테오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바이오텍 가운데서는 알테오젠 말고 다른 애들이 또 올라오잖아요. 예를 들면 네, 뭐 물론 약간 좀 비만 당뇨긴 하지만 펩트론 최근에 굉장히 강했고요. 네. 그다음에 에비엘 바이오, 그죠? 네. 뭐 리가캠은 최근에 주가 못 봤는데, 그죠? 이런 기업들 약간 이쪽도 바이오텍이면서 기대가 되는 쪽도 또 있단 말이에요. 알테오젠만 쳐다보기에는 다른 애들이 너무 강해. 그럼요. 제가 알테오젠을 거의 5달, 6달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 토픽이 한 번도 알테오젠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알테오젠이라고 검색했을 때 이제 이런 댓글 달려요. 손 팀장 뭐 알테오젠 이제 와서 숟가락 얹으려고 이런 댓글 달리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제 주제를 알고 이제 알테오젠을 강하게 밀고 계시는 이제 당연히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 분들 1등, 그다음에 이제 무슨 증권사 다니시는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은 알테오젠 강하게 어필하시는 분들 그분들 드리고 저는 그 안에서 틈새 공략할 거고 저는 사실 리가캠바이오랑 ABL 바이오랑 한올 바이오 파마 이런 종목들은 탑픽으로 공개를 했던 적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뭐 수익률 리뷰를 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해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거의 한국증권 TV에 거의 1년 반 넘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약바이오도 1년 반 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ABL 바이오도 사실 4만 원대 말씀드렸는데 지금 8만 원 움직이고 있기 네. 때문에 뭐 수익률 100% 냈습니다. 근데 그런 걸로 뭐 자랑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좋은 종목을 운 좋게 골랐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리가켄 바이오랑 ABL 바이오가 조금 결이 갈리고 있는 건 뭐냐면 리가켄 바이오는 정말 개발할 수 있는 신약으로 기대감이 있는 건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이 나온 이력이 있는 거죠. 2022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해가지고 기술 이전에 성공하면서 2022년에 멋있게 흑자로 전환했고 그 다음에 ABL 바이오가 최근에 3조 5천억 이상의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로열티를 뭐 15에서 20% 이상 수령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뭐 영업이익이 2천억이 찍히는 상황.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금 4조니까 그 로열티를 2천억을 수령을 하면은 이제 퍼가 이제 4조 나누기 2천이면 그 20이 되는 겁니다. 제약바이오가 퍼가 20이면은 대단한 거고 지금 제가 아스코를 말씀을 드릴 건데 아스코 2025가 이제 현지 시간 29일에 개최됐을 때 대문짝만하게 ABL 바이오 유한양이 딱 나왔고 뭐 다른 종목들 뭐 온코아시아 뭐 유한양의 최대주를 갖고 있는 뭐 그런 종목들이 오늘 외국인과 계속 수급 들어오고 있고 ABL 바이오는 실적 갖췄는데 거기서 좋은 발표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제가 저번 녹화 때 비만당뇨 치료제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제 타피곤은 샤페론을 말씀드렸는데 샤페론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고 인벤티즈랩이랑 펩트론을 말씀드렸는데 이미 그때 날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펩트론이나 인벤티즈랩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만 해드리면 되는데 펩트론이 주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평가받는 퍼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200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양봉 나와줬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 펩트론의 수급 동향을 보면은 개인 투자분들이 이끈 지가 한 1주 반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 이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펩트론이나 인벤티젤 같은 비만 당뇨 치료제를 사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참 매매 관점은 된다. 근데 매매 단기적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뭐 참고만 하시고 현재는 ADC 면역항암제 이쪽으로 보는 게 맞다. 그렇게 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이야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늘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수익을 쏠쏠하게 내고 있을 겁니다. 손유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